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무발전 수소기술진흥부 김대환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근본 발표 주제를요, 삼척 1호기에 암모니아 혼속 발전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어, 저번 달 말에 24년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저희 남부발전이 좀 유일하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좀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그간의 추진 경과 그리고 입찰에 관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본 자료를 통해서 공유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본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입찰이 아직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오픈 가능한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를 간략하게나마 좀 담았고요. 네, 그럼 발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은 크게 이제 전국에 9개 그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그 동쪽에 맨 위에 삼척과 맨 밑에 하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복합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발전사 중에서는 복합 발전기를 설비 보유 용량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이제 추진하게 된 삼척으로 이제 선정하게 된 사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합을 제외하고는 삼척과 하동뿐인데, 하동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상에 하동이 185기 총 8개 호기가 있는데 16호기는 LNG로 이제 대체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향후에 설비 이용률 제고라는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하역푸드의 그 수용 가능성, 유유부지, 그리고 잔존 수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삼척이 가장 우리 남부발전 입장에서 추진함이 좀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삼척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그 발전 설비 현황으로는 저희가 요르단의 알카트라나에 지금 복합 발전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또 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는 나일즈에 지금 복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트럼프는 현재 건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 켈라에 마찬가지로 복합을 운영하고 있고, 태양광, 네, 즉 해외에는 전부 다 복합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그 중구발전 그리고 서부발전 차장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 남부발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임 사장님이 오신 지 대략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에 이승우 사장님 그리고 현재 이제 김중돈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저희 두 사장님 모두 다 경영 철학의 이제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입니다. 따라서 물론 저희 남부발전은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함에 있어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남부발전이 좀 퍼스트 무버로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마중물 역할을 좀 수행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삼척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크게 세 개 사업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석탄 그리고 LNG와는 다르게 암모니아, 수소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혼소 발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과연 우리가 연료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성이 담보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되게 우려를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추진 체계가 업스트림인 암모니아의 생산과 도입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프라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연구 과제를 통해서 혼소 발전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실증 과제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활용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발전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증 과제에 암모니아 혼소 발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인프라 부문이 있습니다. 인프라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남부발전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업 추진 체계 안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프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발전사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하역부두부터 그리고 발전소가 있는 보일러까지 거리가 또 상당히 긴 발전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는데 기본 설계부터 최소 3년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국내에 암모니아 저장 탱크가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어진 게 롯데정밀화학의 그 1.6만 톤급이었나요? 암모니아 저장 탱크인데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과 각종 규정 하에서 지을 수가 있냐, 그것도 발전소 안에 상당히 좀 많은 인허가부터 설계부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최초 사업비도 여러 차례 계속 상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염두를 하고 암모니아 구축 부분 시작을 제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많이 지체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암모니아 생산 도입 부문은 일단 저희가 올해 2차 시장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발전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아무튼 제일 경제성 있는 그런 암모니아를 도입을 하자.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는 과연 이 정부에서 먼저 생각한 이 수소 암모니아 경제 활성화의 가장 첫 단추는 에너지 자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존의 업스트림의 기업들한테 의지하면서 수입을 한다면 자립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수소 암모니아를 직접 지분 투자를 통해서 좀 생산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저희가 27년도 실증을 할 계획인데요. 그 시점을 타겟으로 삼아서 1호기 암모니아 지금 인프라 저장 탱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2달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착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호기가 27년도에 성공적으로 실증과 상용화에 성료가 된다면 바로 이어서 2호기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호기의 인프라의 그 규모는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27년도에 마찬가지로 1호기 혼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2호기 20% 혼소 발전도 확대 적용하고 동시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50% 혼소 기술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 연구는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주요 사업별 이제 세부 추진 내용인데요. 일단 크게 4가지로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2차 시장에 올해 참여를 해서 시장 부문,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3개 사업 추진 분야, 연료, 저장, 활용 부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4년도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 참여를 했고요. 뭐 아시겠지만 입찰 참여사 중 유일하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11월 22일이었고요. 이번 달 내로 최종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대략 1주에서 2주 이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개설 내용이나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개설물 잠시만요. 네, 거래 기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준비 기간 3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입찰을 받을 그러니까 낙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기 준비 기간 3년이 너네 낙찰 받으면 바로 인프라 투자를 시작해라 라는 의미로 이제 준비 기간 3년을 준 거고요. 이제 다만 유예 기간 1년은 아마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의미는 선도 시장이다 보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올해만큼은 특별히 1년간에 좀 유예를 해주겠다. 특히 암모니아 생산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조승우 차장님 뭐 그리고 누구였죠? 임정석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업스트림 쪽에서는 확실한 계약 물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테이크오페이 방식의 그 계약 방식이 아니면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최초 시도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1년 유예 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은 이번 계약을 추진한 결과 28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은 원래 27년부터 해야 되는데 유예 기간 1년을 적용을 해서 28년부터 네, 혼소 발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뭐 이용률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다만 삼척의 이제 중장기 이용률을 예측하고 그리고 저희가 2차를 참여해서 이걸 낙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최적화해서 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료 구매는 앞서 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기본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 입찰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암모니아를 도입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제 직접 지분 투자를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산정은 네, 뭐 어느 한 개 부서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단위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여러 관련되어 있는 본사 내에서도 뭐 발전처, 신성장 사업처, 연료팀 그리고 사업소 모든 전사 TF를 구성을 해서 원가 산정, 카펙스와 오펙스를 뽑아가지고요 최적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뭐 6월달이었나요? 뭐 최초로 이제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됐고 저희는 10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발전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찰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 네 11월달에 제출해서 22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그리고 이번 달에 최종 계약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도입 부문인데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대표적인 이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블루 쪽은 호주 중섭이 이제 호주 서쪽이죠. 퍼스 쪽에 블루 아모니아를 지금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 사업은 좀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이 되게 좀 경제성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그린은 오만 두쿰 그리고 호주 뉴캐슬 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린은 아직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부의 최초 이 시장을 개설을 할 때 건의가 드렸던 부분은 그린을 좀 쿼터제로 해서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단가 싸움을 할 때 LCOE 상으로 그린이 상당히 높아져서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현 시점은 이제 전기요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측면 때문에 이거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린이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한 개 발전사가 이렇게 대규모 암모니아를 도입하는데 한 개 발전사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보면 되게 소규모거든요. 그러면 구매력이라든가 장기적인 이제 수급 안전성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발전 5사가 같이 한번 몇 개 한두 개 사업은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좀 중지가 모아져서 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마 발전사별로 한 개에서 세 개 내지 각 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우수한 해외 프로젝트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선별해 가지고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장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정부 사업을 이거 진행하면서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너무 힘들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정부 돈은 그냥 타는 게 아니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2년 1월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남부발전이 좀 선정이 된 배경에는 하역부두가 저희는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삼척에 1, 2호기가 있는데 3, 4, 5기까지 고려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유휴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부두도 1부두, 2부두, 3부두가 있는데 1, 2부두는 삼척 1, 2호기의 그 석탄 그 제티가 있습니다. 전용으로.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3, 4, 5기가 이제 만들어지면 바로 건설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3부두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다라면 좀 소규모의 비용으로도 저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들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삼척이 선정이 됐고요.
저장 탱크는 앞서 이제 호소대학교 교수님께서 좀 암모니아의 위험성을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최초로 완전 방호 형식의 저장 탱크를 형식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국내는 남해화학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모두 다 싱글 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탱크가 벽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타입의 경우에는 벽이 두 개고요. 그리고 위에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 벽이 뭐 피놀이 됐든 뭐가 됐든 크랙이 됐든 누출이 돼도 그 다음 벽에 막아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이거는 암모니아는 최초로 적용하는 거고 이미 LNG 저희 가스공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형식의 저장 탱크 타입이다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이라서 조금 더 안전해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완전 방호라는 이름에 명명된 형식이라서 안전성은 저희가 주민 수용소 확보 측면에 있어서도 최고의 타입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기본 설계는 22년 9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4월쯤에 기본 설계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발주가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를 그 이후에 두 차례 정도 더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1,520억입니다. 그 저장 탱크 한 기 기준이고요. 그리고 화력 부두는 뭐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는 되어 있어서 팬더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보완하는 내용 정도인데 그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27년 3월에 시운전 그리고 27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활용 분야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이게 발전 5사가 모두 정부 실증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발전은 유동층 보일러입니다. 3척이. 그래서 똑같은 형식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 남동발전의 여수 화력과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제작사 이렇게 파트너로 같이 가고요. 저희 남부발전은 HPS, BHI 이 두 개의 제작사를 파트너로 해서 같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무화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 연구 과제라면 제작사는 한 개인데 저희 남부발전은 좀 두 개의 제작사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거를 좀 경쟁화시키고 있습니다. HPS, BHI 각각의 기술을 시험도 두 개 다 각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성능을 낸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계속 경쟁 구도화하고 있습니다. 23년엔 뭐 착수를 했고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잘 나와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목표값보다 1메가와트급이지만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증 방법을 올해 11월 그러니까 저번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혼소 시스템을 뭘로 적용할 것이냐 저희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혼소 버너, 그리고 두 번째는 PA,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기술 다 적용한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에 되게 많이 반영을 했어요. 위원회를 열면서 각각의 기술의 뭐 성능도 있지만 위험성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소 버너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누설의 위험이 없습니다. 바로 보일러 노 안으로 이렇게 바로 쏴버리기 때문에. 근데 PA는 보일러 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공기를 주입되는 그 배관에다가 이렇게 넣거든요. 암모니아를. 그러면 그 밑에 하단 부분에서 누설의 위험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거가 되게 편하고 투자 비용도 적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 혼소 버너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1단계는 일단 기초 연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3척에 적용을 해서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첫 단계로는 이제 내년에 버너 한 기를 실제 3척에 집어넣어서 혼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달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에는 저희 3척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좀 중지를 모아서 역량을 결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26년도에는 이제 각종 설비 개조가 들어가겠죠. 이때는 1호기에 오버홀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지 기간 중에 공급 배관을 또 이제 추가로 건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전 설비 개조를 하고, 그리고 27년 3월까지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27년 3월 말 내지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 체계를 한 곳에 모아서 종합 시운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월에 종합 시운전이 끝나면 사업들은 다 준공을 시키고, 그럼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그 혼소 기술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하는 기술을 정립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27년 7월에 12월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뭐 간략하게 이제 만든 거고요.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신 김대환 차장님이셨습니다. 예.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목하는 건가요? 그 삼척에 들어가는 CFBC 보일러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필라 라이센스. 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버너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는 HPS나 BHI로 해서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라이센스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문제되거나 그런지는 않는지, 그리고 포스트 필라 기술을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제작사 보일러들이 이렇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BHI가 포스트 필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때부터 포스트 필러 기술자들을 저희가 BHI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어려움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단계가 올해까지거든요. 그래서 한계 버너가 18.7 메가와트 서머리거든요. 근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1 메가와트급입니다. 상당히 이제 격차가 있지만, 이게 1 메가와트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상사 개념으로, 그러니까 축소 모델이지만 이거 스케일업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사에서 그 오차가 없는 최소값이 1메가와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메가와트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다행히 좀 저희가 목표한 그런 수치들 이하로, 그러니까 더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해보면서 시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네, CGN 코리아의 강영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암모니아 이제 계약이 완료되신 것 같은데, 그 암모니아 계약 시에 그 가격 공식이 대략 어떤 화석 연료 또는 뭐 어떤 식의 뭐 벤치마킹이 되는 가격 프라이스 포뮬러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암모니아 계약에 좀 특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다른 석탄화력, 다른 연료와 계약하는 계약서 내용과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암모니아 도입 계약을 한 부서, 그리고 또 그 내에서도 담당자 이외에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비 상황입니다. 저도 뭐 사실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데, 혹여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료 도입 부문은 저희 회사 내에서도 좀 많이 큰 대비상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25년 말쯤에는 발전 설비 개조 공사를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EPC 발주를 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일럿 테스트가 내년도 8, 9월쯤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 번호를 적용해도 되겠다라는 결과를 저희 내부적으로 도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11월에 기본 설계안을 이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 설비 개조에 관한 발주가 나가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인프라는 하역 부두부터 기화기까지거든요. 그리고 기화기 이후에 뭐가 있냐면 히터가 있습니다. 히터가 근데 발전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가 인프라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어디다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역부두 근처에 짓는다? 그러면 보일러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인프라부터 보일러까지 보내는 그 공급 배관의 구축 사업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히터와 공급 배관이 같이 묶어서 한 건으로 발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보일러 발전 설비 개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가는데 규모라고 하신다면은 이 한계옥이 암모니아 20% 혼소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번호라고 하면은 저희 삼척에는 또 특이하게 보일러 두 개에 터빈 하나거든요. 1000메가와트급인데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일러 하나가 500메가와트급이고 이 보일러 하나에는 혼소 버너가 16개가 들어가요. 그럼 혼소 버너가 16개인데 뭐 두 개 곱하면 32개. 그 정도 규모와 각종 공급 배관 이 정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규모가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HPS 입찰에서 유일하게 400원대를 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타 발전사들이랑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전 원가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고, 근데 연료비에 임팩을 미치는 게 또 몇 퍼센트냐, 이거에 또 미치는 인자는 이용률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특정 발전기를 대상으로 한다라면 가장 큰 핵심 패턴은 이 발전기의 이용률을 몇 퍼센트로 잡을 건지, 그렇죠? 그리고 연료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 세 번째 팩터가 아마 카펙스 부분이었는데요. 이 카펙스 부분도 이 LCO에 미치는 영향이 이 이용률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용률이 낮다. 그럼 카펙스가 미치는 임팩이 크겠죠. 근데 이용률을 우리 발전소는 이용률이 되게 높을 거야. CHP에서 낙찰 받으면 되게 좋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80%에서 90%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카펙스가 미치는 영향은 적겠죠. 이 정도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청정 암모니아 생산 도입 관련해서 아까 그 블루 아모니아 도입 관련해서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호주나 이 캐나다 이런 그 국가에서 이제 뭐 운송이나 이제 비용적인 그런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좀 그렇게 좀 결정하고 진행하시고 계신 건지. 네,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지분 투자를 확장 짓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 그렇죠. 이게 가능성은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그 시작을 한다라는 건 보통 이제 프리-FS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면 딱 FS 정도, 피지빌리티 스터디 정도까지만 일단 간 거고요. 피드는 이제 한참 뒤에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해외 사업은 이제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발전 5사가 이렇게 몇 개 모아서 하더라도
다시 한번 FS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그리고 예, 저기 질의응답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마 그 저장 인프라 보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부두 데크가 선박 데크보다 더 낮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만. 부두 데크가 선박 데크보다 더 낮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그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할 때 그런 이슈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석탄 운송선 기준으로 8만 톤인가 9만 톤까지 이제 접안이 가능하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